소상공인 기신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쇼피에서 본격적인 판매 진행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할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서지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요. 판매 및 리스팅을 하시지 않아야 되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쇼피의 경우는 몇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쇼피는 항공으로 배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에 선적이 안 되는 물건들이라면 당연히 판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나라별로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화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현지 규정에 의거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점 계약을 맺어져 있는 그러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금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디서 체크를 하실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bit.ly/ 해놓고 35xkskfb라고 하는 이 링크를 통해서 쇼피코리아가 만들어 놓은 전체 금지 상품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만 말씀드리냐면 진짜 이 리스트가 되게 자주 업데이트가 돼요. 이걸 일일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들이 쌓여져 있어서 그걸 이렇게 화면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잘못해서 올리시면 페널티 부과가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항공기에 반입이 안 되는지 아셔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조금 아실 수 있어요. 폭발이 된다거나 가스 같은 물건들이 있다거나 불이 붙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데 먼저 폭탄 안 되고요. 폭죽 안 되고요. 당연히 불꽃놀이 제품 이런 것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스물에 있는 것 중에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라이터가 있어요. 라이터 안 됩니다. 가스 들어가 있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타입 안 되고요. 에어졸 같은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헬륨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되고요. 부탄가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이라고 하는 건 불이 붙는 거잖아요. 이 불이 붙는 거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요. 액체 중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판매하시려고 하시는데 요즘에 디퓨저 많이 하시거든요. 디퓨저 안 됩니다. 그리고 향수 같은 것들 안 되고 스프레이 안 되고 접착제 안 되고 그다음에 아세톤 안 되고 가솔린 안 되고 페인트도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약간의 살짝쿵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거냐? 매니큐어라든가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은 미리 이게 제조사시라면 MSDS라는 것을 미리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인데 물질 성분, 구성 성분이 모두가 다 안전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증명해주는 문서예요. 그 문서를 먼저 쇼피 물류팀에다가 제출을 해보십시오. 내 상품이 그런 거라면.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거 선적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불가합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보시고 리스팅을 하시는 게 안전빵!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체 중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에 고체 중에는 성냥이 있어요. 가위지요. 성냥 안 되시고요. 페인트 원료 같은 것들 안 되십니다. 석탄 안 되시고요. 숯 같은 거 안 되는데 자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의 고체 중에는 또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양초가 있어요. 양초 역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초 역시 MSDS를 먼저 보내서 확인을 해보시고 된다라고 하시면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이 표백제, 세척제 이런 것들 많이 판매하시려고 하시는데 안 돼요. 과산화수소 이런 거 안 돼요. 항공기 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매가 불가하세요. 하시지 마시고 다만 염색약 같은 거, 락스 같은 거는 역시 MSDS 그거 제출하셔서 통과가 되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표백제 같은 것들, 세척제는 안 된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주로 의료용 제품들, 의료용 폐기물이라던가 의료용 제품들은 다 독성이라던가 감염성이라던가 방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항공기 반입이 일체 금지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 중에는 살충제 같은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런 거를 판매하신다라면 하면 절대 그냥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식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부식성이라고 하는 건
부패 이렇게 부식되는 거. 자, 여기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 중에 수온 온도계로 되어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암모니아 같은 거, 산성 이런 거 들어가져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성 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도 안 된다라는 거. 다만 역시 휴대폰이나 충전 면도기나 블루투스 같은 것들은 꼭 MSDS를 먼저 쇼피 물류팀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에어백이라던가 오일류 같은 것들 있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제품은 그냥 배터리 자체는 안 되지만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는 제품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는 경우라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된다라고 해도 무조건 5kg 이내여야 되고 그 배터리를 포함한 상품 전체의 무게가 5kg 이내여야 하고 배터리류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UN 번호나 PI 번호나 이게 다 무엇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섹션 번호나 이거의 섹션 2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섹션 2에 해당이 되면서 5kg 이내라고 하면 그러면 MSDS를 제출을 하셔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통과 여부, 배송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나 리튬 메탈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혹시 리튬 이온이 뭔지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리튬 이온은 충전이 가능한 그러한 전지고 그 다음에 리튬 메탈은 충전이 불가능한 우리 2A, 3A 있잖아요. 그게 리튬 메탈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항공기의 반입이 금지이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런 거는 판매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나라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 일반적으로 냉동식품 다 안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식품 다 안 됩니다. 의약품 안 되고요. 보충제 안 되고요. 뭐 칼, 위로 이런 거는 다 안 되죠. 위조지폐, 도장 뭐 이런 건 다 안 되고 성인용품이 안 되고 손톱 세정제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자담배 안 되고 종교 관련한 제품들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 같은 것들, 가스 타입 스프레이 이런 것들 다 안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화물에 담길 수 없는 것들이 다 안 되는데 자, 인도네시아 특징사항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도네시아는 BPOM이라는 게 있어요. BPOM이라고 하는데 얘가 인도네시아 현지 식약청이에요. 얘네들이 굉장히 까칠해요. 그래서 이 BPOM 인증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화장품 일체 판매 못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음료 일체 판매 못 하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이 아니에요. 쇼피에서도.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실 부분이니까 인도네시아는 살짝 접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특별하게 더 판매를 할 수 없는 것들이 후추 같은 것들 판매 못 하시고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굿즈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독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판매하실 수가 없고요.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 좀 더 특이하게 베트남은 분유가 안 됩니다. 분유 판매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것들 혹시라도 내가 판매를 해보려고 하셨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랩탑 같은 것들도 안 된다. 태블릿 같은 것들도 안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태국은 특히 조금 뭐가 있냐면 염색약을 판매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더마 화장품이 있어요. 피부 그런 쪽과 염색약 역시 안 되고 대만도 제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식품 보조제 이런 거 안 되고요. 다이어트 보조제 안 되고요. 비타민 이런 거 안 돼요. 살충제, 블루투스, 전자제품 이런 거 다 안 돼요. 이런 거 판매하실 수 없으니까 유모차 이런 것들도 안 되고 하니까 대만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만 어렵고 인도네시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곳이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들어가고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고 그리고 필리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런 정도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아까 드렸던 그 링크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건지 판매가 불가한 건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판매 가격을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가? 그 판매 가격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판매 가격을 일반적으로 내가 마진을 얼마나 볼 것인가를 봐야 되니까 그 마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데 쇼피에 되게 재밌는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내 마진을 설정하시려면 아셔야 될 게 배송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좀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배송비를 얼마나 업을 할 건지를 알잖아요. 자, 배송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네 구성이 고정비가 있고 가변비가 있어요. 고정비는 모든 그 쇼피의 모든 나라마다 다 있는데 금액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싱가포르 먼저 들어가니까 싱가포르의 고정비는 1.99달러가 있어요. 그 고정비를 딱 두고 그 다음에 가변비는 상품이 10g이 올라갈 때마다 더 더해지는 금액이 가변비예요. 고정비 1.99달러 플러스 얼마 10g당 얼마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게 합쳐진 게 전체 배송비예요. 그런데 이 쇼피가 셀러를 중시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고정비를 셀러에게 돌려줍니다. 셀러가 그 고정비는 가지고 나머지 가변비만 셀러가 내면 되도록 고정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고정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면 고객이 물건을 얼마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은 40달러예요. 고객이 만약에 40달러 이상을 사면 쇼피가 셀러에게 1.99달러를 주고 이때 쇼피가 셀러에게 1.99달러 주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리베이트 이거 되게 안 좋은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건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이 40달러를 못되게 구매를 했어. 안 되게 30몇 달러 구매를 했어. 그럼 그 1.99달러를 누가 내느냐? 고객이 냅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고객이 내든 쇼피가 내든 어찌됐건 1.99달러는 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쇼피의 배송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셀러가 제가 첫날에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쇼피 셀러들은요 기본 수수료 5.9% 뭐 이렇게 있는 거 3%와 2%와 지금 1.2인데 할인 수수료 해가지고 페이온이 할인해가지고 0.9 해가지고 5.9 그거 이외에 하나 또 하는 게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료 옵션 수수료인데 CCB FSP라고 해서 캐시백과 무료 배송을 하겠다는 그런 유료 마케팅을 셀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 하셔야 돼요 라고 했었어요. 첫날. 왜냐? 이거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가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쇼피가 고객에게 캐시백도 돌려줘요. 캐시백을 지원을 해주고 무료 배송도 해주는데 원래 고객이 무료 배송을 받으려면 40달러 이상을 사야지 무료 배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정비를 내가 1.99를 안 내니까 그런데 셀러가 이 CCB FSP를 하면 그 마케팅을 하면 고객이 20달러 이상만 사도 1.99달러를 쇼피가 내주기 때문에 고객은 무료 배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 배지, 요 표딱지, 요 CCB FSP 표딱지가 붙어있는 셀러의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4.82%라는 비싼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쇼피 셀러가 다 하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이제 그거의 연장선에서 만약에 20달러, 만약 CCB FSP를 하면 고객은 20달러치만 사도 쇼피가 1.99달러를 우리들한테 리베이트를 해준다. 요거 하나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배송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라도 보셔야 되잖아요. 원래는 듣다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몇 개만 이제 좀 쪼개서 갖고 왔는데 이게 10월 30일자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듣고 있는 때는 아직 안 올라간 이때라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상품이 10g에서 50g까지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 지금 현재는 2.34달러의 배송비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2.34달러의 배송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배송비는 고정비 플러스 가변비라고 했죠. 고정비 1.99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돈을 내는 거는 1.99를 뺀 나머지만 돈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히든 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실제 판매자가 내야 되는 배송비예요. 그게 0.35달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50달러 넘어가는 것서부터 보세요. 60달러일 때는 2.41, 70일 때는 2.48, 80일 때는 2.5 얼마씩 올라가? 0.07달러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의 달러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히든피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 50에서 500g까지는 0.07달러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500g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0.05 싱가포르 달러가 공제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부과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물류 대란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모든 게 다 올라가고 배송비 엄청 오르잖아요. 그래서 쇼피도 올라갑니다. 10월 3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본 금액 자체가 달라져요. 아까 2.35였죠? 2.34였죠? 2.34에서 2.39달러로 기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50 넘어가서 이제 60서부터는 오르기 전에는 0.07달러씩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60g서부터 1kg가 될 때까지는 매 10g당 0.08달러씩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kg가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100g당 0.7달러씩 올라가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10월 30일 이후부터 적용이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송 요율표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면 판매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객이 40달러치의 상품, 내가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마우스를 판매하고 싶어. 근데 이 마우스가 40달러야. 그러면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 40달러는 받아야겠는데 라고 하면 실제 쇼피에 노출되는 금액이 40달러면 되느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마진을 못 가져가요. 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업을 해야 되느냐? 그 아이디어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거 판매를 하는 이 상품이 40달러인데 무게는 100g짜리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무게가 100g이면 해외 배송비가 전체 총 2.69달러예요. 아직 안 올랐으니까. 100g 한번 보세요. 2.69로 되어 있죠. 자, 2.69달러. 그래서 전체가 2.69달러다. 해외 배송비. 그런데 그 중에 40달러를 샀으니까 고객이 내는 고정 배송비 없지요. 쇼피가 리베이트 해주지요. 그래서 어찌됐건 셀러가 내야 되는 배송비에서는 1.99달러가 감면이 되지요. 그래서 실제 배송비, 셀러가 내야 되는 배송비는 0.70달러에 불과하다. 그거를 업해야죠. 40달러에 그걸 업. 그 다음에 자, 쇼피에서 판매를 하면 기본 수수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지 수수료가 있다라고 했어요. 로컬 피지 수수료가 2%입니다. 근데 이 2%는 그냥 단순 상품 판매가 2%가 아니에요. 뭐의 2%냐? 상품가 플러스 고객이 돈을 냈으면 고객의 배송비에 이렇게 더한 거에 2%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40달러를 샀잖아. 그러니까 고객이 돈 내지 않지요. 1.99 안 내지요. 그러니까 그냥 40달러 곱하기 0.02 해서 0.8달러가 나온 건데 그 로컬 피지 수수료도 더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있어요. 우리 이거를 커미션 피라고 합니다. 이 커미션 피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상품 가격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제 판매자가 내야 되는 해외 배송비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해놨죠? 0.7 이거 더하고 그 다음에 피지 수수료 나왔죠? 0.8 그거 다 더한 거. 다 더한 거에 3% 이게 판매 수수료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1.245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제 판매자가 부담해야 될 배송비 더해주고 피지 수수료 더해주고 판매 수수료 더하고 했더니 42.75달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100%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실제 100%가 되려면 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페오니아 인출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쇼피에서는 쇼피 자체에서 항상 동남아 사람들이 저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 내가 지금 이 42.75달러를 그대로 올려버린다. 그러면 여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온 금액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20에서 40%의 금액을 업해서 쇼피에 노출을 시키세요 라고 해요. 노출을 시키고 거기에서 할인, 상시 할인이라던가 번들딜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들을 해서 할인을 해서 팔아라. 이게 여기에 기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요렇게 말씀만 드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하나를 또 가지고 왔어요. 얘는 쇼피코리아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프라이스 툴입니다. 엑셀 표시인데 제가 뒷장에서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는지 링크 드릴게요. 얘는요, 이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걸 열어보시면 앞에 판매자가 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딱 3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입을 해주시면 나머지 지금 중간에 자동 표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자동 표기가 지금 이 앞장에서 저희가 같이 계산을 했던 그 내용들이 자동 표기가 돼서 여러분들께 딱 하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이고 상품가 나 얼마 받으려고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내 상품의 무게가 얼마다 라고 하면 그것만 입력을 하면 실제 최종 판매가가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우측 맨 끝에 보세요. 30% 인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쇼피 추천 등록 가격에는 30% 인상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마케팅을 위해서 올린 가격이에요. 이걸 노출을 시키고 여기에서 할인 가격 원래는 이 금액이지만 할인 해주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판매자 기입 요 란을 기입할 때는 아무런 주의사항이 없느냐? 그러면 뭐 아니죠. 주의사항이 있겠죠.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작업을 하실 때, 작성을 하실 때 먼저 상품가는 어떤 것들을 포함을 해주셔야 되느냐예요. 일단 지금 내가 도출해낸 그 상품 나 얼마 받아야지? 라고 했던 그 상품 가격에는 여러분들이 제조사라면 생산을 하는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생산 원가에 나 먹고 살아야지. 마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포장비 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내가 국내 집하지까지 국내 쇼피 집하지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국내 택배비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제가 사실 2015년에 1인 방구석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방구석 창업을 하신 분이라면 인건비나 고정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사무실이 어엿하게 있고 직원이 어엿하게 몇십 명이고 몇 명이고 있으시다면 인건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고정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녹인 게 상품 가격이어야 해요. 이해되셨죠? 그냥이 아니고 그리고 소싱을 했다. 내가 다른 데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포장비면 뭐며 이런 것들이 다 녹여진 게 상품 가격이어야 되고 두 번째, 무게를 기재하실 때의 주의사항은 자, 이따가 상품 등록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상품을 등록을 하는 시간에는 그때 무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때 무게는 실제 상품의 패키지 무게 개별 패키지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게를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무게는 포장이 된 무게예요. 포장이 된 무게. 그러니까 조금 더 많아야겠지. 즉, 집하지에 이 물건이 쇼피의 집하지에 딱 도착했을 때의 무게. 그거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약간 넉넉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게 10g당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배송비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넉넉하게 하지 않으면 배송비를 너무 빡빡하게 해놓으면 마진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의사항. 올해 8월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8월 3일 날부터 적용이 된 건데 원래 모든 배송은 항공기로 갈 때 부피 중량과 실 중량을 다 재서 둘 중에 무거운 걸로 재는 게 원칙이에요. 전 세계가 동일해요. 특송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마찬가지고 EMS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쇼피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좋게도 항상 실 중량으로만 해서 했었어요. 부피 중량을 따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물류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모든 상품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품 포장이 된 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60cm가 넘어가면 둘 중에 하나 더 무거운 쪽으로 해서 배송비를 청구한다라고 올해 8월 3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링크 아까 보셨던 엑셀 링크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곳은 어디냐면 비트 치시고 ly 비틀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3ivg.nkr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쇼피의 프라이스 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건데, 자, 이 프라이스 툴은요 싱가포르에 대한 프라이스 툴이에요. 원래 제가 첫날에 쇼피 코리아가 어떤 지원들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쇼피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 유니버시티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 유니버시티에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서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그곳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찾기가 처음 가서는 어메 이것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겨? 어디에 있는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온 거고, 원래는 유니버시티에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잔소리를 더 하자면, 아까 쇼피는 30% 업을 이렇게 한다고 20에서 40% 평균 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더 하신다 라고 하면, 지금 그 30% 업한 건 뭐만 해당이 될 수 있냐면 상시 할인만 거의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럼 FSP, CCB도 하고 상시 할인도 하고, 만약에 할인 바우처 이거 지급도 하고, 만약에 묶음 할인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플래시딜 반짝 할인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마구 마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뒤에다가 내가 스스로 추가를 좀 하시면서 해주시면 결코 손해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놓쳐서 앞에서 판매하고 뒤에서 미치는 그러한 쇼피 셀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개인 셀러분들이. 근데 제가 너무나도 아쉽고 죄송한 건,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한 곳을 안다라는 게 4시간으로 알 수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게? 그러지 않죠.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4시간에 지금 저 토탈 4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이제 저 나머지 30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상품을 등록하는 것까지밖에 못 알려드려요. 그러면 상품 등록하고 나면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 아무것도 마케팅 안 하고 있는데 다 사나? 다 내 거 찾아와가지고 알아서 사가나? 그럴 일이 절대 없거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케팅도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거기까지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할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꼭 개인적으로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도 또 많이 물어보시고 책도 구매하셔서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잔소리를 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인 상품 등록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잔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쇼피셀러분들, 혹시 쇼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뭐라고들 하시냐면 다들 이런 말을 해요. 아우, 상품 페이지 올라온 정보 그냥 뭐 그대로 번역만 팝하고 이용해가지고 그냥 번역해서 쭉 올리시면 돼요. 그것도 다 올리실 필요도 없어요. 두세 줄만 그냥 쫙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올리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거기 올라가져 있는 거 캡처 떠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그거 몇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긁어다가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겁나 쉬워요. 아유, 문법 틀려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예.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어요. Yes or not 이라고 말씀드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상품 페이지 자체를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품 페이지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이미지로 해서 스크롤의 압박을 느끼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어디 나오지도 않아, 끝까지. 그래서 상품 더 접어부터 보기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서 그거 하나 만들려면 아주 죽어.
그런데 아마존도 그렇고 이베이도 그렇고 쇼피도 그렇고 해외 사이트들은 다 텍스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건 맞아.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문제인 것은 상품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느냐 이게 나의 매출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출을 좌우하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결국 이 상품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마케팅의 영역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돈을 들이지 않고 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게 이 상품 페이지 리스팅이에요. 우리 들어보셨을 것 같아. SEO, SEM, SEO 막 이것저것 들어보셨.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 이런 말 엄청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든 플랫폼들은 그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일정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AI가 많이 담당을 하죠. 그런데 그 AI에 걸려서 내 상품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비록 키워드 검색 광고라고 하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노출을 잘 시켜서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거 이게 SEO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리스팅을 잘해야지. 뭘 리스팅을 아무렇게나 해. 뭘 그냥 겁나 긁어다가 그냥 아주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제목만 딱 쓰면 돼.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잔소리를 제가 드리고 이제부터 직접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품 등록을 하시려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 셀러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야 돼요. 셀러센터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좌측에 프로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덕의 두 번째, Add New Product이라고 하는 곳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카테고리부터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요. 자,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쇼피의 페널티 정책 중에는 카테고리 스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A라는 카테고리에 올려야 되는데 내가 B라는 곳에 올렸어. 그러면 이거 걸려서 페널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상품은 분명히 A0가 맞는데 그런데 그래서 나는 A0에 올렸는데 근데 쇼피는 그 상품을 A0가 아니고 A2야. A2 카테고리에 올려야 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카테고리를 내 생각대로 클릭해서 이렇게 파도 타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추천을 해주는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게 카테고리 스팸에 걸리지 않을 건데 그 추천을 받으려면 요령이 있어요. 프로덕트 네임에 상품명을 기입을 하실 때 그 상품명을 한 15자 이상 15자에서 20자 그 사이를 기록을 해주시면 그러면 쇼피가 시스템적으로 추천 카테고리를 딱 보여줘요. 지금 여기 제가 예시 든 거 보세요. 원래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은 LIPSTICK 8자밖에 안 돼. 그러면 추천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페이스 메이크업 립스틱이라고 20자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추천을 한 것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제품이 하이브리드 제품이야. 내 제품이 완전 신종이야. 이 세상에 없던 유일무이한 거야. 막 이런 경우라면 안 나와요. 카테고리 추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도를 타고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베이직 인포메이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사진부터 올려주세요 라고 해요. 자, 이 단계에서부터는 베이직 인포메이션 작성하고 세일즈 인포메이션 작성하고 쇼핑 정보 작성하고 아더 작성할 건데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따가 보여질 다 기재해야 될 필드 항목들이 달라지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이직 인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좀 같을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바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별표가 되어 있는 것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게 필수 기재사항이라서 그것만 하시면 되지만 웬만하면 다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프로덕트 이미지에 보시면 커버 포토가 있죠. 커버 포토가 메인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 메인 이미지 한 장을 포함해서 이미지는 총 8장 해가지고 9장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자, 그 9장을 올리시는데 얘가요,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It's okay. No worry.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쇼피에 실제 쇼피.sg 하고서 구매자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실제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상품이 딱 들어갔을 때 이미지 영역에 이미지가 5개가 보여요. 총. 그 5개 하고 거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머지 숨겨져 있던 4개까지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그거 9개 이미지 다 볼까? 아닐걸요? 다 안 볼걸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미지, 그 5장을 먼저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덜 중요한 거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그럼 커버 포토는 메인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사실 쇼피는요, 일반 셀러가 있고요, 몰셀러가 있어요. 몰셀러라고 하는 건,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조회사가 들어오거나 브랜드 오너가 들어온 경우에 몰셀러로 신청을 해서 쇼피님, 이 제품 제 거예요. 제 거 맞으니까요. 저 몰셀러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신청을 하면 쇼피가 몰셀러 오케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신력 최고의 값에 제일 좋은 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몰셀러가 되려면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는데, 이 몰셀러로 선정이 되는 기준이 뭐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리젝이 안 되고 선정이 되는 거의 기준은 리스팅이 몰셀러 기준에 부합이 돼야지만 가능해요. 일반 셀러는 그러면 리스팅에 대해서 기준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일반 셀러들도 리스팅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지만 일반 셀러는 그 기준을 안 맞춰도 상관없어. 그걸 안 맞춰도 리스팅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리스팅을 엉망하고도 징창으로 해놓고 개판하고도 5분 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몰셀러를 신청을 하시면 몰셀러로 선정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스팅을 하실 때 웬만하면 몰셀러의 기준을 준수하셔서 리스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커버 포토의 몰셀러는 흰색 배경으로 올리시거나 단색 배경, 꼭 흰색이 아니어도 단색 배경의 이미지를 커버 포토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1024 픽셀의 크다란 정사각형으로 만드시고 그 정사각형 안에 그 상품의 크기가 최소 70-80% 이상 될 수 있도록 크기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미지는 2메가, 하나당 2메가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몇 가지의 주의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올릴 수 있어요. 오, 좋지. 요즘 누가 이 텍스트 봅니까? 이미지 보거나 영상 보지. 이 영상을 모든 페이지에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영상은 최대 60초 이내여야 해요. 그런데 이거 60초 안 봐. 제가 해보니까 60초 안 보고요. 20에서 30초?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지만 임팩트 있게 비디오를 영상을 하나 만드셔서 MP4 타입일 겁니다. MP4 타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얘를 이제 30메가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얘는 안 올리셔도 됩니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프로덕트 네임 있죠? 프로덕트 네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기재하시는데 255자까지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몰셀러 기준으로 본다면 타이틀을 만드실 때 굉장히 구조화해서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되느냐? 브랜드명 제일 앞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명 넣으시고, 세 번째 모델명 같은 거 있으시면 모델명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성 신발이다, 아니면 이거는 남성용이다, 아니면 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립스틱이니까 이거 색깔이 어떻게 된다, 아니면 맛이 어떻다, 이런 것들,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기재를 해서 255자
안 되도록, 안 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디스크립션은 3,000자까지 기록할 수 있어요. 아, 길죠? 근데 3,000자 사람들 잘 안 봐요. 그렇지만 기재하실 수 있는 최대를 다 기재를 해주시고 더 좋은 건, 여기에 좋은 건 해시태그를 기재할 수 있다는 것. 해시태그는 18개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출을 조금 더 많이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모지 같은 거, 아이콘 같은 거 이용하셔서 줄을 좀 내려주시면 가독성이 조금 더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카테고리는 아까 선택을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중요한 부분 나왔다. 겁나 중요한 거 나왔다. 브랜드명을요. 브랜드명을 저는 펜글로벌이니까 펜글로벌이 이제 팸이 브랜드라고 합시다. 그 팸을 제가 여기다가 넣으려고 근데 보니까 여기 플레이 셀렉이라고 나와 있어. 플레이 셀렉? 그럼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막 나와요. 겁나 길어요. 엄청 길게 브랜드명들이 쫙 나와. 그런데 거기에 팸이라고 내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 그러면 내가 그거를 입력을 해놓고 리스팅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리스팅이 디액티베이트가 돼요. 인액티브가 돼요. 이게 쇼피의 어트리뷰트 정책을 어겼다라고 해서 인액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 찾아봤는데 내 브랜드가 없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노 브랜드 있죠? 노 브랜드로 일단은 입력을 하셔서 리스팅을 하세요. 그리고 노 브랜드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not in the list라고 하면서 그 파란색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click here to add your brand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카테고리, 내 상품의 카테고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상품의 그 브랜드 네임 입력해 주시고 그 브랜드 네임이 보이는 사진 최소 2-3개 정도는 올려서 몇 개 이상 이렇게 올려서 해주시고 브랜드 로고 있으시면 브랜드 로고도 올려주시고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쇼피에서 5일, 최대 5일이 걸려요. 브랜드를 등록을 해주기까지. 그렇게 브랜드가 등록이 되면 나중에 노 브랜드를 리스팅 수정을 하셔서 내 브랜드로 바꿔주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리젝이 나면 내 그 셀러 센터에 들어가면 왜 리젝이 났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서 수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브랜드 등록 제도는 나라별로 다 해주셔야 돼요. 우리 쇼피셀러가 지금 처음 가입을 하면 4개 국가 동시 진출이죠. 그러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동시 진출이죠. 이 4개 국가 다 개별로 한 번씩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click here to add your 이걸 클릭해가지고 시스템 내에서 신청했죠. 나머지 3개 국가는 별도의 신청서 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그 밑에 부분들은 필수 기재 사항이 없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럼 그 밑에 전 아까 립스틱이라고 했으니까 포뮬레이션서부터 오리진 나오고 메이크업 피니쉬 나오고 막 그다음에 유효기간 뭐 무게 이런 것도 쫙 다 나오는데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 필수 기재사항 표시가 없다면, 하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있으면 꼭 표시해 주시고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카테고리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베이직 인포메이션 끝났고 이제 세일즈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셔야 돼. 세일즈 인포메이션에서는 프라이스 기재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도출한 그 가격, 그 다음에 토탈 스택은 내가 몇 개를 판매할 건지 기재를 해주시는데 그 아래에 maximum purchase quantity 있어요. 이 maximum purchase quantity는 신규 셀러들에게는 없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 아래 variation이 있습니다. variation이 뭐냐? 옵션 상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옵션 상품을 판매를 하신다. 아까 립스틱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옵션이 있을 경우에 이 variation을 클릭을 하셔서 옵션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쇼피는 variation을 2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색깔별, 치수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까지 동시에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저는 립스틱이라고 했으니까 예시로 베리에이션 하나를 했고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name에
컬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임에는 그럼 뭘 기재하는 거냐? 그 옵션의 테마를 기재하시는 거예요. 색상별인지, 사이즈별인지, 패턴별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럼 만약에 저는 컬러라고 했으니까 그 아래 옵션에는 무슨 색? 실제 주체가 되는 그 속성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저 레드, 오렌지, 핑크, 옐로우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기재를 해주시고, 그러면 variation 2가 없으면 넘어가는데 그 아래에 variation information이라는 게 있고 variation list라는 화면이 보이시죠? 두 가지가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이 variation을 했는데 지금 이 립스틱은 붉은색 립스틱과 오렌지색 립스틱과 다른 모든 게 다 동일한 색깔이야. 그리고 쇼피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 상품 수도 같아. 그러면 일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일괄 적용을 하려고 하면 variation information 그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일괄 적용 못하겠어요. 왜? 레드 색깔은 19달러인데 오렌지 색깔은 20달러예요. 이렇게 가격이 달라버리면 일괄 적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아래에 리스트 부분에서 가격 각각 작성해 주시고 스탁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 풀 세일이죠. 풀 세일은 도매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닥 권하지는 않는데 이 풀 세일은 상품을 만약에 고객님이 상품을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사시면 얼마를 해드리고 몇 개에서 몇 개까지는 제가 얼마를 해드릴게요. 얼마에서 얼마는 얼마 해드릴게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벌크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요거를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잘못 도용이 될 수도 있어요. 내한테서 싸게 사가지고 다른 데서 내 거를 막 이상하게 판매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훌세일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원하시면 기재하시고 하지 않으실 거면 기재 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단계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쉬핑 단계죠. 쉬핑 단계에서 무게와 크기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무게를 기재하실 때는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는 센티미터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무게는 포장 무게 아니면 상품의 개별 패키지 무게 둘 중에 어떤 거? 패키지 무게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크기 기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others의 프리오더. 프리오더는 no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프리오더라는 건 뭐냐면 핸드메이드 제품처럼 원래는 쇼피의 경우는 상품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해서 주문이 월요일 날 들어왔어. 그러면 수요일까지 이 영업일까지 해서 셀러센터 그 관리자단에서 출고 처리 송장을 출력을 해야 되는 출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걸 DTS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송장을 출력한 후에 추가적으로 이틀까지 더해서 쇼피의 지파지에 물건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핸드메이드 제품이면 그 기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프리오더라고 체크를 하시면 5일에서 10일 이내에 출고를 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많으면 리스팅 제한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리오더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컨디션 뉴 선택하시고 페어런치 스큐는 기재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더 좋지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제출하시고 세이브 앤 피니시 누르면 끝! 상품 등록 완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상품 등록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DTS 부분은 이게 이제 나중에 쇼피코리아에서 꼭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출력을 해서 내가 포장을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글로벌 셀러인 우리는요. 정말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무역도 알아야 되고 상품 생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증도 그렇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수출 역군이니까 많은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가장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광불급, 그 광자는 미칠 광이고요. 그 급은 미칠 급이에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쇼피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쇼피에 미치셔서
원하시는 셀러의 위치에 다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제 Q&A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Q&A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저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